여러분,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 조사에서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로 약 350만 원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된 금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60대가 실제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매달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부부 모두 연금을 받아도 1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퇴직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임대 수입 등 다른 수입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녀 지원이나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크게 감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늘 일정하지만 수입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영양 있는 음식을 챙겨야 하고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자가라 하더라도 관리비와 세금, 수리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가 잦아지고 약값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금방 필요해집니다. 만약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의료비를 줄이게 됩니다. 병원을 미루거나 약을 아끼게 되는데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또 식비를 줄이면 영양 불균형으로 힘이 떨어지고 결국 더 큰 병을 불러옵니다. 이런 악순환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생활비 중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작은 점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 3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금융권과 연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부부 기준 최소 2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유 있는 생활이란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유지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은퇴 전 모아둔 예금에서 이자 40만 원이 나오고 소규모 상가 임대 수입으로 80만 원이 들어옵니다. 총합 2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매달 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금을 조금씩 깨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자산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반면 B씨 부부는 퇴직금 일부를 개인연금 상품에 넣어 두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개인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파트타임 근무로 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총합 270만 원입니다. 이 부부 역시 350만 원까지는 못 미치지만
부족한 부분은 생활비 조정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식비를 관리하면서 적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준비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정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거비와 통신비, 차량 유지비 같은 큰 지출부터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한 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근무, 자격증 활용, 임대 수입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피할 수 없지만 평소 건강을 지키면 큰 병으로 지출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준비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매달 점검하면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은 20년, 30년 이상 이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며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금, 연금, 투자, 부동산 중 어떤 비중을 둘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방식의 전환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아끼면 안 됩니다. 대신 과도한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절약이 쌓이면 안정적인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활을 즐기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삶의 만족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활비 부족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또 원하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출만 하게 됩니다. 결국 노후가 불안과 아쉬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조금 부족해도 계획적으로 지내면 여유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분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상황은 모두 다르니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